이번 시간에는 원천징수 파트 중 일용직 근로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용직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관리에, 인사급여 근로소득 관리에 이렇게 일용직 근로소득 관리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관련된 자료들을 이렇게 반영을 하는 곳입니다. 자, 순서대로 보시면은 일용직 사원 등록이라는 것은 사원을 등록하는 곳이죠. 당연히 입력 이런 부분도 상단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급명세를 제출하는 이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용직 원천세 신고를 잘 하기 위해서는 위에 마찬가지입니다. 사원 등록도 그렇고 일용직도 그렇고 뭐 사업자 등록 기타 소득자 등록도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업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등록에 어떻게 제대로 등록하는지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지 오류가 나는지가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등록 부분은 정확히 잘 아셔야 됩니다. 자, 등록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용직 사원 등록입니다. 이 부분이 일용직 사원 등록에 대해서 나오는 화면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사원번호나 이런 것들은 전반적인 사원 등록은 여기 좌측에 있는 성명이나 사원번호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이제 일반 사원 등록과 큰 차이가 없죠. 그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입사 연월일도 입력을 하시면 되고 퇴사에 해당되면 관련된 자료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주민번호도 입력을 하는데 주민번호가 빨간색으로 나오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고를 할 수 없겠죠. 만약에 태백산 씨가 외국인에 해당된다면은 체류 자격이나 국적 부분들을 잘 입력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우리가 일용직 사원 등록을 하면서 일용직 급여대장을 작성을 제일 제대로 해 놓으면 일용직 사원 등록과 일용직 급여대장을 제대로 작성을 해 놓으면 근로내역 확인신고서가 있잖아요. 근로내역 확인신고서는 저절로 어느 정도 작성이 다 됩니다. 별도의 첨가를 하지 않더라도. 예. 그 중에 하나가 외국인 같은 경우 체류 자격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입력을 해 놓으셔야지 근로내역 확인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고용보험 직종도 마찬가지입니다. 10-1 고용보험 직종. 관리 직종은 이게 해당상 근로내역 확인신고서하고 해당상이 없습니다. 그냥 관리용으로 그냥 해 놓는 거고 10-1 고용보험 직종 부분이 일용직 근로내역 확인신고서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잘 입력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상단에 주소나 이체은행 이런 부분들은 입력을 해 놓으시면 되고 관리 직종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임의로 편의에 따라서 맞게끔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외국인일 경우에는 체류 자격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어쨌든 근로내역 확인신고를 위해서는 체류 자격이나 고용보험 직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입력을 미리 해 놓으셔야 근로내역 확인신고서를 작성할 때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거기에서 작성을 해도 되겠지만 미리 입력해 놓으면은 여러 번 작성을 할 때 매번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자, 임금 지급 방법입니다. 임금 지급 방법은 매일 지급하느냐 일정 단위 지급하느냐에 따라서 클릭을 해줍니다. 매일은 0번이고 일정 단위 1번이죠. 자, 이렇게. 자, 왜 매일과 일정 기간 단위를 체크하라고 돼 있을까요? 우리가 원천징수 맨 첫 번째 시간 개에서 말한 것처럼 원천징수의 소액부 징수는 지급 기준으로 해서 1,000원 미만일 때 부과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세금을. 설명드렸듯이 9,900원이라는 세금이 나왔어요. 하루에. 그럼 이틀 일하면 1,800원이죠. 각각 매일매일 지급하면은 원천징수 안 합니다. 그런데 이틀째에 지급을 하게 되면 두 개 합친 1,800원을 원천징수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산정하기 위해서 매일 지급과 일정 단위 지급을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 부분이 있으면은 이 부분을 잘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임금입니다.
임금을 일로 지급하는지 시급으로 지급하는지에 따라서 체킹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액이 얼마라고 입력이 돼 있다면 추후에 일용직 급여대장 입력에서 일정 부분의 날짜를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이 금액이 뜹니다. 매번 임금액이 바뀌면 상관이 없겠지만 매번 임금액이 동일하다면 이렇게 입력해 놓는 게 훨씬 쉽습니다. 매번 이렇게 입력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 이 같은 경우 은봉산 씨 같은 경우에는 시급이고 지급 방식 같은 경우도 임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시급으로 이렇게 돼 있죠. 시급이면 12,000원 하면 몇 시간 근무했는지를 급여대장에 입력하면 몇 시간 곱하기 11호에서 자동적으로 이제 금액이 입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장 수당도 뭐 같은 개념입니다. 자, 국민연금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해당 사항이 있으시면 체킹을 하셔서 그 금액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뭐 드물죠. 원래 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한 달에 8일 이상 근무하면 대상자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매번 7일 밑으로 맞추고 하는 이유가 국민연금 뭐 4대 보험 중에 고용산재는 어떻더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어쨌든 세니까 그 부분을 좀 회피하려고 뭐 7일 7일 하는 거예요. 일용직 대상 7일 7일. 왜? 8일 넘으면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은 대상이 되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으면 체킹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열을 하면 기준소득을 입력하면 연금이 자동적으로 계산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도 여부에 따라서 체킹을 하면 되니까 이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재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계정 과목입니다. 우리 계정 과목의 사원 등록, 상용직 근로자의 사원 등록도 마찬가지로 이 일용직 근로자의 사원 등록도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계정 과목을 등록을 해놓으면 추후에 회계 처리할 때 훨씬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등록을 해 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거주구 뭐 해당 사항이 있으면 체킹을 하시고 사용 여부에 불허하게 되면 조회가 안 됩니다. 예, 그런 부분, 이런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등록하는 거는 뭐 크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가지 정도 근로내역 확인신고서와 연계돼서 몇 가지 정도는 명확하게 확인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상단을 보겠습니다. 상단은 뭐 특별한 건 없고 뭐 임금 지급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괄로 전체적인 사원을 체크를 해서 체크한 사원을 일괄로 변경을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이고 뭐 엑셀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일용직 근로자의 자료를 엑셀로 보내거나 엑셀 파일로 아니면 그 서식에 맞게끔 엑셀 파일로 불러오거나 이런 서식을 간편하게 만약에 다량의 일용 근로자가 있다면 엑셀 파일을 형식에 맞게끔 해서 입력을 하거나 해서 사원 등록해 놓는 게 훨씬 편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방식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일단 일용직 사원 등록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일용직 급여 자료 입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입력을 해놨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세명에 대해서 일용직 근로자료의 입력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상단 부분에는 상단 부분을 먼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상대 뭐 일괄 적용이나 이런 것들은 뭐 전체적으로 일괄 적용을 한다는 부분 체크해서 일괄 적용을 누르면 되는 거고요. 뭐 엑셀 자료 올리기는 아까 전에 사원 등록처럼 이 급여도 이렇게 자료를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이고 뭐 현재 사원 재개는 마감은 이 월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오류 없이 마감을 해갖고 변동이 없게 만들겠다. 그러면 자체적인 그 월에 대한 마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인쇄나 이런 부분들도 각각 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이 부분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도 급여 자료 입력에서 기본적인 사항이 비슷합니다. 월 복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복사를 해서 복사를 하거나 이동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상은 뭐 급여 상용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월 복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용되겠지만 일용직 근로자 같은 경우는 뭐 이 말이 일용직이잖아요. 일용직이면 하루하루 쓰는데 매번 똑같을 수는 없죠. 매달. 그래서 월 복사나 이런 부분들은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활용도가 있으면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입력 방식입니다. 이렇게 사원 번호나 이런 부분들은 F2를 누르거나 전반적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불러와서 관련된 자료를 돼 있고요. 여기에 있는 일수나 지급은 클릭해도 클릭되지 않습니다. 왜냐? 이 부분을 정상적으로 입력해 갖고 그 합이 자동적으로 옆에 나오는 겁니다. 자, 상단에 월을 입력을 했으면 지급 방법에 대해서 여기 발을 클릭해 보면 지급 방법에 따라서 구분해서 볼 수 있게끔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전체로 보는 게 일반적이겠죠. 자, 전체를 보고, 자, 태백산시는 매일 지급의 임금은 1급으로 받습니다. 자, 그리고 연장도 1급으로 하고요. 고용보험도 매일로 적용하고 국민연금 건강도 적용하게 된다면 매일입니다. 동서남시는 일정 단위로 지급을 받습니다. 임금이나 이런 것들은 뭐 매일로 하겠지만 은봉산시는 시급으로 매일 지급받습니다. 이런 각각 이제 발을 올리면 그분들에 대한 사원 등록에서 입력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혹시나 이 부분을 보고 이분 매일이 아니고 일정 단위인데 이런 부분이 보이면 변경을 빨리빨리 시켜놔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은 거고 여기에 상단에 보시면 이것도 입력 사원 보기 클릭을 하시면 입력 사원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원이 3명이고 입력 사원이 3명이기 때문에 똑같은 부분으로 보이긴 하겠지만 만약에 지금처럼 눌렀다면 입력된 사원만 나타나야 되고 전체 사원 보기는 이걸 누르면 이제 전체 사원을 볼 수 있게끔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일별 입력 자료만 보기는 이 부분을 일별 입력 자료를 보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지만 일별 입력 자료만 누르면 입력된 내역들만 볼 수 있게끔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방식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급여대장에 일용직 급여대장에 이제 입력하는 방법인데요. 자, 입력하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이 부분 제가 미리 입력을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토요일에 여기 있는 커서를 한번 클릭을 했어요. 클릭을 하면 20만 원에 1,800원이 되죠. 왜? 사원 등록 메뉴에서 고용보험을 여로 했고 국민연금은 대상 없음으로 해놨기 때문에 고용보험이 이 금액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만 원은 사원 등록 메뉴에서 태백산시에 대한 임금액은 하루에 20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것만 하나 클릭을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작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는 방법 하나. 아니면은 근무 시간에 이분 근무 시간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죠. 근무 시간은 여기에 적는 난이 없기는 하지만 근무 시간을 이렇게 8시간이다. 이렇게 엔터를 치고 활성화 시켜서도 똑같이 이 부분에 동그라미가 되고 20만 원에 1,800원이 나옵니다. 작성 방식은 가급적이면 근무 시간을 치고서 작성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뭐 여기도 8시간 하면 이렇게요. 자, 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근로내역 확인신고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내역 확인신고를 보면 우리가 몇 월이 있죠? 7월. 근로내역 확인신고 7월입니다. 자, 7월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로내역 확인신고서를 이쪽에 보시면 일평균 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평균 근로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전에 급여대장에서 이 부분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임의로 작성을 수기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96을 11로 나오면 8이니까 평균이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이게 뭐 그냥 임의로 임의 그냥 터무니없는 숫자를 칠게요. 이렇게 된다면은 이 부분이 변경돼서 평균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내역 확인신고서를 실수 없이 손을 덜 대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시간을 잘 입력을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급여자료 입력을 한다고 해서 원천징수에 이 급여자료 근무 시간을 입력을 하고 날짜에 맞게끔 정상적으로 입력을 하나 안 하나에 큰 영향이 있을까요? 원천징수, 우리 원천징수와 관련돼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건 근로내역 확인신고서의 작성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린 거지만
이렇게 시간이나 뭐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근무 날짜가 며칠인지 언제 근무했는지 이게 실질적인 우리가 원천세 신고에 영향력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원천세 신고 이 급여자료 입력은 결과적으로 이 자료를 통해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의 급여 금액과 세금이 올라가지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지급명세서 한번 볼까요? 지급명세서 같은 경우에도 자, 7월 달이었죠. 자, 7월 달입니다. 지급명세 인세로 보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자, 인세로 봤습니다. 인세로 봤었을 때, 자, 지급명세 서실을 보세요. 자, 우리가 세무사랑 프로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입력하는 항목에서 입력만 하면은 좀 모르고 이럴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각각 항목에 대해서 모르거나 할 때는 관련된 서식을 국세청이나 이런 곳에서 찾아서 서식을 다운받아서 프린트해서 뒤에 설명을 한번 쫙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입력하고 어떻게 반영하고 되어 있는지를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랑 프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식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모르거나 애매한 부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들은 찾다 모르겠으면 서식을 찾아서 프린트해 봅니다. 그럼 뒤에 서식이 상당히 잘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활용하시면 좀 업무 활용도나 업무 능률이 좀 더 오를 수 있을 겁니다. 예, 그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 일용직 근로소 명세서입니다. 여기에 몇 월 며칠에 근무했는지 이런 내용 없습니다. 7월 달에 근무했는데 10일 근무했습니다. 아까 태백산 씨였나요? 우리 처음에 이렇게 샘플이 태백산 씨. 태백산 씨가 12일 근무했고 7월에 10일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240만 원 받았습니다. 자, 이 합인 밑에 있는 자료가 그냥 합쳐져 갖고 지급명세서든 원천징수 이행사항신고서든 있는 겁니다. 날짜별로 체킹을 안 해도 되죠. 원천징수만을 위해서는. 그렇지만 근로내역 확인신고서나 다른 작성 그리고 관련된 자료를 보강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회사별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반대로 얘기 드리면은 근로내역 확인신고서가 만약에 우리가 세무사 사무실이라면 거래처의 근로내역 확인신고서는 거래처에서 직접 제출한다. 우리의 원천징수, 우리의 지급명세서 자료나 일용직 근로자를 토대로 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은 일별로 입력하지 않고 일괄로 입력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일괄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일각, 월, 귀속, 근무일, 소득 이런 부분이 나와 있죠. 그죠? 일괄로. 그렇기 때문에 있어야 될 거. 정상적으로 일용직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를 위한 정상적인 자료들 여기서 다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예.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이제 확인을 해 보셔갖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입력 부분이 우리는 어디에 어떻게 활용되어지는지 부분을 명확히 알고 입력하는 것과 모르고 입력하는 것은 차이가 크니까 이 부분들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용직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 제출이 근로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10일 아니죠.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근로내역 확인신고서는 참고로 얘기 드리면은 근로 제공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급일 기준은 원천세 부분이지만은 근로내역 확인신고서는 지급일 기준이 아니라 일한 월 기준으로 그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를 하는 부분이라는 부분도 이제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할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12월 달에 근무하신 일용직 분이 계셔요. 그런데 급여를 1월 달에 지급을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고 어떻게 반영을 할까요? 그리고 이 반영된 것들은
지급명세서가 어떻게 작성될까요? 왜? 우리가 그냥 지급명세서라고 얘기하면 지급한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되잖아요. 지급명세서 일용직은. 그러면 12월 근무자가 다음 연도 1월 달에 그 금액을 지급을 받았다. 그거에 대한 신고를 한다면은 2월 말일에 신고를 해야 되는가요? 아닙니다. 그 부분에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도 알 수 있겠죠. 만약 기속연율이 12월이다. 지급연율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죠. 활성화되면 입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1월이다.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입력을 한번 그냥 해볼게요. 임의의 숫자로. 자,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럼 다 완료된 거죠. 자, 지급명세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준으로는 그냥 단순히 생각했었을 때 1월에 지급했으니까 2월 말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급명세서를 보면 12월을 볼게요. 자, 뭐 내년 거를 봐야 되겠지만 올해는 자, 12월을 봐도 20만 원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1월 달에 입력으로 했는데 20만 원이 들어가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원천징수 개요나 지급명세서 개요 때 설명을 드렸는 부분을 재차 설명을 드리지만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원천징수 특례라고 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1월부터 11월까지 지급을 안 했으면 12월 말일에 지급한 걸 보고 신고해라. 원천징수를. 그러니까 다음 연도 12일까지 이행상황신고서를 받은 걸로 알고 하라는 거죠. 12월 달은요. 다음 연도 2월까지 지급하지 않았으면 2월에 지급한 걸로 보고 3월 10일까지 관련된 자료를 신고하고 납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이 같은 경우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서 신고는 언제 하나요? 2월 10일까지 해야 되겠죠. 2023년 지급일이 1월이니까. 근데 지급명세서는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 보면 지급명세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는 지급한 과세 기간에 다음 언제 하라. 단 일용직 근로자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를 제출하라. 그런데 원천징수 특례자에 해당된다면은 과세기간 종료일을 12월 31일을 지급한 걸로 봐서 신고를 하라. 그 중에 근로소득자가 있죠. 일용직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에 기속된 것을 1월에 지급할 수는 있겠지만 지급명세서는 12월 기준으로 해서 1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갖고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실수가 여러분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근데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왜 그냥 이렇게 되냐? 이런 부분은 이유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을 쓸 수 있겠죠. 지금처럼 12월에 1월에서 FM대로 해갖고 그렇게 되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2월 10일까지 납부를 진행을 해야 되는 방식이죠. 그러면은 지급명세서하고 조금 안 맞아요. 그 기속시가. 왜? 여기는 12월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편의상 특별한 부분, 지급이나 납부에 대한 특별한 부분이 없다면은 12월자에 다음 1월이나 2월에 지급하는 일용직 근로자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은 어쨌든 12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2월, 12월이니까 1월 10일까지 그 금액에 대해서 확정 금액을 확정 지을 수 있다면 그냥 12월에 12월로 관리상 맞추는 게 편할 수는 있다. 2013년 1월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게 맞는 거지만 관리상 편의상 12월의 마지막 그러니까 12월 달 일용 근로자를 다음 연도에 지급할 경우에는 그냥 12월에 12월로 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제 1월 10일까지 이제 관련된 내역들을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는 하겠지만 뭐 그런 부분. 그 불편한 부분이 1월 10일이 불편하지만 어차피 그렇게 되면 1월 31일에 지급면서 제출해야 되는 건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사실상은. 그러니까 12월에 12월도 이렇게 하는 게 편의상 나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입력 부분은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잘 하면
근로내역 확인신고서가 연계도 되고 지급에서 제출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부분이란 걸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용직 소득 조회라고 보면은 이거는 단순히 관련된 소득을 총괄이나 월별, 기간별로 각각별로 현장별로 일용직 근로에 대한 상황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구분별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별도의 신고가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조회, 관련된 부분을 세부적으로 조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다른 것들도 보면은 소득 조회라고 있는 것들은 다 같은 개념입니다. 그 소득에 대해서 구분별로 조회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니까 그런 부분은 잘 확인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일용직 근로소득 관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